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HTTP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넷스탯이라는 걸 가지고 뭔가 확인을 좀 해볼 건데요. 그걸 위해서 몇 가지 화면을 잠깐 띄워놨어요. 어쨌든 오늘 하려는 건 HTTP 클라이언트에 대한 건데요. 개발을 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개발하거나 특정 기능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HTTP API를 이용해서 외부 API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요즘에 대부분의 개발에서 익스터널 서비스인 HTTP API를 이용할 거고요. C샵에서는 이러한 HTTP API를 호출하는데 최적화된 클래스가 있고 그것 중에 하나가 HTTP 클라이언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미 있죠. using HTTP 클라이언트에서 HTTPS 네이버, 지금 저는 이제 네이버를 URL로 줬고요. 자, 리퀘스트 메시지를 하나 생성하고 그것을 센터 싱크에다가 전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쪽 get이라는 거는 메소드가 뭔지, get인지, post인지, push인지, delete인지 이외에도 있죠. 패치, 업그레이드 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지정해 주고요. 메소드를. 그리고 나서 URL을 넣고 그걸로 만든 리퀘스트를 전달하면 리스판스가 넘어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리스판스가 넘어오면 이게 진짜 성공한 건지 200 코드가 아니면 아마 에러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throw에서 exception이 나요. 근데 exception이 안 나게 하려면 이렇게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success 코드라면 이게 아니면 에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console write line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리스판스 컨텐츠를 readS string async를 통해서 받아오고요. 그걸 console write line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F6번 눌러서 실행 빌드 해보고요. 자, 실행을 하시면 간단하게 이런 식의 코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에 지금 내역을 다 긁어온 거죠. 네, 긁어와서 그냥 콘솔에 뿌렸어요. 별거 없는 코드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HTTP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때 약간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지금 저희는 그냥 HTTP 클라이언트 사용하고 종료를 해버렸는데요. 이걸 여러 번 호출할 수도 있겠죠. 여러 번 호출하면 특정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가 using이라는 걸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리소스를 삭제해 줍니다. 나중에 디스포스를 하죠. 그렇게 하면 이게 using이라는 게 원래 어떤 식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try 그리고 finally라는 코드가 자동으로 컴파일러에 의해서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컴파일러 밑에 이 HTTP 여기를 제가 보여드리면 HTTP 클라이언트에 대한 디스포스를 자동으로 이렇게 코딩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네. 트라이 하면서 에러가 나더라도 파이널리에서 디스포스 하여라. 이런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sing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별 생각 없이 using을 써요. using을 쓰는데 문제는 우리가 저렇게 using을 하고 나서 나중에 리스판스 작업이 끝나고 콘솔 라이트 라인이 끊기면 그 라이트 라인에 의해서 리스판스 스트링을 찍고 나면 디스포스가 된단 말이에요. 디스포스 자체가 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으나 이 디스포스 자체가 여러 번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번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었죠. 자, 이거 지워버리고 저희가 클라이언트를 약간의 변형을 해서 요 밑에 요걸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클라이언트 헬퍼가 있어요. 자, 클라이언트 헬퍼 들어가 보시면 별건 없고요. 자, 이 녀석 막아놓고 이 로컬에서 클라이언트를 생성해서 디스포스 하고 있죠. 자, 요거를 쓸 거예요. 저희는 자, 이 녀석 이 클라이언트 핸들러는 다른 건 아니고요. 로깅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트레이스 핸들러입니다. 델리게이트 통해서 뭔가 로깅하고 있죠. 자, 이 코드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해놨고 나중에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링크 보시고 그 블로그 들어가서 소스 보시면 돼요. 별거 아닌 코드니까요. 컨솔 라이트 라인에서 찍고 있죠. 시간이랑 얼마나 걸렸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 100번 정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얘가 많이 호출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1000번 한번 해보죠. 그래서 1000번 실행을 하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5006번의 유저 테스트라는 걸 실행하고 있어요. 전 지금 이걸 도커로 실행을 해놨습니다. 자, 실행 막 하죠. 자, 테스트라는 거를 한 1000번 정도 지금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네스텟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네스텟을 통해서 5006번의 네스텟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볼게요. 보이시나요? 자,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아마 이게 1000개쯤 될 거예요. 네, 1000개쯤 될 거라고 보이는데, 저게 뭐 하고 있냐면 다 타임 웨이트 하고 있어요. 자, 클로즈에서 디스포스 했는데 실제적으로 TCP 소켓을 점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HTTP 클라이언트는 특별하게 구현된 API용 라이브러리예요. 이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TCP를 관리를 하고 있고 같은 DNS에 대해 같은 TCP 소켓을 사용하도록 구성을 합니다. 다른 TCP에 대해서는 다른 DNS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new 클라이언트로 새로 생성을 하면 다른 DNS가 설정이 되겠죠. 즉 TCP 소켓을 재사용하게 된다는 건데요. 내부적으로 풀을 이용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위에 using 부분이에요. 저희 아까 클라이언트의 이 녀석, 이 using 부분, using이 디스포스를 하죠. 디스포스를 하다 보니 사실 이 디스포스라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디스포스를 어떤 펑션 범위로 이렇게 펑션 범위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이 using이 이 펑션을 콜하고 나서 바로 디스포스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거를요? 이 HTTP 클라이언트를. 그러다 보니 1000번 호출할 동안 1000번의 디스포스가 일어나죠. 그리고 아까 저희는 1000번 할 동안 1000번의 뉴도 같이 일어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TCP 소켓을 계속 할당을 받게 돼요. 그래서 HTTP 클라이언트는 특별히 디스포스 하지 않는 이상 TCP 소켓을 재사용하니까 우리는 using을 통해서 디스포스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은 좋지 않다. TCP 소켓이 디스포스와 함께 같이 바로 클로즈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윈도우 시스템은 1분에서 2분 정도 이러한 TCP 소켓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타임 웨이트 상태에서 바로 할당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퍼포먼스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어떤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HTTP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1000번, 10,000번 이런 것들이 서버를 가지고 있고 서버에서 각각의 HTTP 클라이언트를 생성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소켓이 부족한 형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로 저거 이제 화일문 돌리듯이 돌리는 형태가 있다.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패러럴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래서 특정한 API를 한두 번 호출했을 때는 위와 같은 방식을 쓴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초당 상당히 많은 호출을 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포트 부족이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은 해결을 해 봐야 돼요. 자, 재현은 했고 그럼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렇게 new를 이렇게 생성했던 이 부분은 맞고요. 위쪽, 자, 두 번째 거를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 거를 쓰도록 바꾸시면 돼요. 자, 우리가 네스텟 아까 확인했었죠? 네스텟 통해서 했는데 한 이게 1, 2분 정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 2분이 지났으니까 이제 없어졌죠. 그죠? 1, 2분 지났더니 이 타임 웨이트이 다 사라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아까 1000번 돌린 거를 program.cs에서 1000번 돌린 거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똑같이 1000번 정도 돌 거예요. 3-4ms 정도 걸리면서 지금 돌고 있죠. 상당히 빨리 처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네스텟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됐어요? 없죠. 자, 이유가 있죠. 우리는 private static을 통해서 얘를 전역적으로 그냥 하나만 사용을 했어요.
전역적으로 사용했고 그걸 가지고 이 get async로 호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필이 오시나요? HTTP 클라이언트는 리퀘스트마다 생성하는 게 아니고요. 앱에서 한 번 또는 풀을 가지고 몇 개만 생성을 해놓고 그것들을 재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동작을 하게 돼요. 자,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자, 이제 그냥 이렇게만 사용하면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겠지만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DNS의 변경 사양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 에러가 발생하고 다시 생성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같은 에러를 일으킬 거예요. HTTP 클라이언트에서요. 자, 그러면 DNS 변경 사항이라는 게 무엇이냐? DNS에 특정 IP가 할당되어 있는데 이 IP의 변경이 의미해요. 자, 일반적으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겠죠. 내가 뭐 DNS에다가 IP를 할당했는데 갑자기 IP를 다른 걸로 막 변경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일어나요. 애저나 AWS 또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특정한 서비스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하면은 애저나 AWS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배포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프로덕트에 바로 배포하는 게 아니고 대부와 프로덕트를 일정 비율로 배포하고요. 대부에서 점점 프로덕트로 이동하는 방식이 돼요. 이 방식에서 DNS의 변경이 일어나고 대부 IP에서 프로덕트 IP로 DNS 정보를 변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DNS로 계속 가서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한 대부에 있는 IP를 사용하고 있다가 프로덕트로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배포할 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사실 하나의 DNS만 보고 가겠죠. aaa.com, www.aaa.com으로 보고 있는데 이 IP가 변경이 돼서 처음에는 1.1.1.1을 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1.1.1.2를 보도록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HTTP 클라이언트가 하나만 생성이 되어 있죠. 저 스태틱 HTTP 클라이언트는 이런 DNS의 변경을 캐치하지 못하고 캐치를 못하니까 변경하지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러가 계속 납니다. 이미 한번 소켓을 연결했기 때문에 다시 연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녀석은 1.1.1.1에 대한 어떤 소켓 디스크립터를 만들어 놓고 이미 그쪽으로만 통신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프로덕트는 1.1.1.2로 바뀌었고 1.1.1.1은 사라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에러가 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NS 정보를 업데이트하게 해야 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HTTP 클라이언트는 이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HTTP 클라이언트를 새로 생성한다 그랬죠. 생성해야 된다 그랬죠. new로. 자, 끊어버리고요. 자, 그 작업을 다시 하려고 보니까 다시 이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디스포스 하고 나서 HTTP 클라이언트 다시 new 하면 디스포스의 문제가 또 생기는데 이걸 다시 한다 그러면 아까의 문제의 반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NET 6.0부터는 저 소켓 HTTP 핸들러라는 게 있고요. 저 안에 Pooled Connection Lifetime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이렇게 맞고 요걸 사용하도록 변경할 겁니다. 자, 요렇게 사용하면 저 Pooled Connection Lifetime은 1분 후에 HTTP 클라이언트를 소켓을 재연결하도록 해요. 클라이언트 내부에 있는 소켓을요. 자, 그렇게 하면 디스커넥트 되고 다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1분에 한 번씩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디스포스 문제도 사실상 해결이 되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윈도우스에서 1분 또는 2분 정도 되게 한다 그랬죠. 근데 얘는 타임아웃이 1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의 상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서 1000번 정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를 1000번 정도 해결하도록 해볼게요. 자, 콜 엄청 나가죠? 자, 이제 끝났어요. 다시 네스텟 해봤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볼게요. 자, 똑같죠? 자,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HTTP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자, Max Connection per Server라고 아까 잠깐 제가 여기에 요거 설명 안 드렸는데
이 녀석은 내부적으로 소켓을 생성하는 동시에 생성하는 개수예요. 소켓 HTTP 클라이언트도 동시로 여러 개 실행이 되니까 그게 이 내부적으로 실행될 때 맥스 커넥션 퍼 서버가 10개까지 동시에 열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만약 설정하지 않으면 -1이고 이 퍼 서버는 제한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이게 크게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1일 때는 뭐 끝까지 막 생성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성 안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저 10개 이렇게 생성했을 때 동시에 뭐 컨커런트하게 스레드를 발생해서 하게 되면 10개가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아마 여러분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죠. 그런데 ASP.NET Core에서 HTTP 클라이언트 팩토리라는 걸 이용하면 이 작업을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풀 관리를 하면서 DNS에 관련된 처리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ASP.NET Core에서 HTTP 클라이언트를 쓴다 그러면 HTTP 클라이언트 팩토리를 가지고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컨솔 이런 데서 API를 직접 호출하려고 하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NET 프레임워크에서는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될 텐데요. .NET 프레임워크에서도 이 기능이 있어요. 그때는 이름이 소켓 HTTP 핸들러가 아니고 다른 거일 겁니다. 그건 한번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하면 HTTP 클라이언트는 리퀘스트마다 생성하고 바로 디스포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역적으로 생성하거나 풀을 이용하여 생성하고 그것을 공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인 DNS 변경 문제는 소켓 HTTP 핸들러를 만들어서 그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해결하자는 게 오늘의 이야기이고요. ASP.NET Core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어렵게 쓰지 말고 HTTP 클라이언트 팩토리를 이용해서 디펜던시 시스템,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결하자 라는 게 오늘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REST 클라이언트, HTTP 클라이언트를 조금 더 헬퍼 비슷하게 만들고요. 여긴 그냥 뭐 별거 하지 않는 걸 만들었는데 헬퍼 비슷하게 만들고 그거를 조금 더 활용하기 편하게 하는 리팩토링 과정을 조금 거쳐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